미국 전역에서 이것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알렉스 모건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 디자이너이자 인기 프로그램 디자인 리볼루션의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6개월 전 시즌 파이널 기획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PD가 글로벌 주거 트렌드, 특히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다루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큰 소리로 웃고 말았습니다. 15년간 뉴욕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끌어온 제가 아파트를 다룬다고요? 저는 항상 개성 있는 공간, 혁신적인 설계를 강조해왔습니다. 제 맨해튼 펜트하우스는 건축 잡지 커버를 장식했고 아파트는 그저 창의성이 결여된 공간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박스 아닌가요? 그런데 PD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 LK건설과 스폰서십 계약이 체결됐고 다음 주에 서울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제 에이전트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게 제 커리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제 모든 디자인 철학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열었더니 이미 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모건이 한국 아파트 특집? 웃기지 마세요. 그는 항상 개인주택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가 팔렸나 봐요. 돈이면 다 되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디자인 철학과 명성이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미 체결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제 멘토인 빌 마샬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이번 한국 특집이 제 커리어의 오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빌의 말은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15년간 미국 건축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국 출장이 제 커리어의 끝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방송 특집을 넘어 미국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로 날 감동시킬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그저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드가 여기가 더스카이라는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소개했습니다. 건물로 들어섰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아파트 로비라고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실내 정원, 라운지 공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는 제게 엘리베이터가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얼굴 인식이라니 뉴욕의 제 아파트는 아직도 카드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7층에 위치한 숙소의 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문 안쪽은 어떻게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AI 비서가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실내 온도는 22도, 습도는 45%로 맞춰놓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조명은 제가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조절되었고 창문은 음성 명령만으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변기가 저절로 열리고 거울은 터치 한 번으로 뉴스와 날씨를 보여줬습니다. 샤워기의 수압과 온도는 개인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걸었을 때 느껴진 따뜻한 감각.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만난 온돌이었습니다.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미국의 강제 송풍 난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조함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저 포근한 온기만이 발끝부터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촬영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을 방문했습니다. 각 단지마다 특색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에코라이프 단지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빗물 재활용 시스템, 쓰레기 자동 분리수거 시스템까지 지속 가능성과 편리함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수백만 달러의 맞춤형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표준이라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전 촬영 중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15년 동안 자신을 혁신적인 디자이너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와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욕의 제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펜트하우스가 이제는 구식이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온돌이 없는 차가운, 습도 조절이 안 되는 건조한 AI 시스템 없이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질 거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의 미래 주거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시즌 사상 최고였고 소셜미디어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파트가 이렇게 혁신적일 수 있다고? 온돌이 뭐죠? 당장 우리 집에도 설치하고 싶어요. 한국식 스마트홈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미국 건설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문화를 폄하하고 외국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찬양하는 내용의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동산 개발자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알렉스 모건은 미국 주택 시장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방송은 미국 건축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 제 주요 스폰서였던 세 곳의 미국 건설사가 다음 시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유감스럽게도 계약을 종료합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PD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스폰서들이 떠나고 있어 다음 시즌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멘토 빌 마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업계에 등을 돌렸다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한국의 주거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보여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빌은 제가 미국 주택의 전통과 가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업계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셜미디어를 열었더니 건축계 동료들의 비난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알렉스 모건은 이제 미국 디자인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의 한국 숭배는 자국 산업에 대한 모욕입니다. 심지어 잡지사들은 저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단 2주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욕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커리어가 끝나가는 건가?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가장 아픈 건 업계 동료들의 배신감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제 성공을 축하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업계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 제가 디자인한 브루클린 주택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모건 디자이너와의 협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한국의 아파트를 칭찬했을 뿐인데 이제 저는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난 그저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 커리어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 그때 제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알렉스 모건님께. 저는 LA 기반 부동산 개발자 제이슨 김입니다. 한국식 아파트에 관한 귀하의 방송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LA에서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요? 이 이메일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LA행 비행기에서 저는 제이슨 김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성공시킨 후 부동산 개발로 전향한 사업가였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주목할 기업가 50인에도 이름을 올렸더군요. LAX 공항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은 아닐지. 그는 만나서 반갑다며 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용기라니요? 그는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용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건축계가 저를 비난하는 이유는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이슨은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도 10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미국의 한국식 주거 문화를 도입하는 게 그의 꿈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도착해 우리는 한 건설 현장 앞에 섰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퓨처라고 이름 붙인 그의 프로젝트이며 LA 최초의 완전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단지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모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혁신적 요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 AI 비서, 스마트 보안, 에너지 효율 설계. 정말 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은 여기에 미국적 요소도 가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 개방형 구조, 그리고 캘리포니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 요소들이었죠.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는 제가 정확히 그가 찾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다운그레이드된 디자이너라고, 스폰서들은 떠났고 업계는 저를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뉴욕에서의 제 삶은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는요? 그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안전한 뉴욕 생활로 돌아가서 점차 잊혀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침에 창문을 열고 LA의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흥분, 그 가능성, 그걸 미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직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것도요. 뉴욕 아파트를 정리하고 LA로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퓨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개장 한 달 전부터 입주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제이슨은 믿을 수 없다며 아직 광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대기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장일 CNN과 HGTV 그리고 여러 주요 미디어가 취재를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퓨처의 특별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라고,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을 30% 높이고 AI 관리 시스템은 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기자가 이 프로젝트가 미국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주택의 가치가 크기나 독립성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효율성, 지속 가능성, 스마트한 설계가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첫 입주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아침에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딜 필요가 없다는 점과 AI 비서가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피드백은 만성 알레르기를 앓던 한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5년 동안 천식으로 고생했지만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발작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공 속에 가장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빌 마샬로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본 미래를 그는 보지 못했다고, 지금 뉴욕의 개발자들이 모두 한국식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빌의 사과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뉴욕의 더 퓨처의 동부 버전을 만들고 싶다며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제이슨과 상의한 후 우리는 더 퓨처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미국 전역에 한국식 미래 주거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프로젝트는 미국 주거 문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미국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했고, 타임즈는 저를 주거 혁명의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 예전에 저를 비난했던 미국 건설사들이 이제는 한국식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돌 시스템은 이제 고급 주택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스마트홈 기술은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 부모님이 더 퓨처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온돌 바닥에 앉아 제가 옳았다고, 이곳이 정말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내 집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돌아가기 싫어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AI 비서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게 미래구나. 지금 저는 이 글을 더 퓨처 루프탑 라운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LA의 야경이 펼쳐져 있고 아래로는 수백 가구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제이슨이 앉아 있고 우리는 다음 프로젝트인 시카고 버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뉴욕에서의 제 옛 삶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건축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주거 문화의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이주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리빙이 미국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최전선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더 퓨처에서 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집에서도 작은 혁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온돌의 따뜻함과 스마트 기술의 편리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더 퓨처의 성공 이후 저는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식 주거 혁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마이애미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온돌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 스마트홈 시스템 설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집을 한국식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왜 이제야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합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는 오랫동안 더 크고 더 개인적인 공간을 우선시했습니다. 효율성과 기능성보다는 크기와 독립성을 가치 있게 여겼죠. 이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문화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지속 가능성, 스마트 기술이 주거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수십 년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물들이 가장 먼저 이 트렌드에 합류했습니다.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 구글의 개발, 책임자, 애플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더 퓨처의 주요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고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그 미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집이 아닌 임시 거처로 여겨졌습니다. 성공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죠. 하지만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오히려 업그레이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참여한 부동산 컨퍼런스에서 한 업계 리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혁명은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체한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기능적으로 우월하고 사용자 경험이 뛰어나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혁명의 또 다른 측면은 커뮤니티의 재발견입니다. 미국의 교외 주택단지는 종종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제한적이고 공동시설은 거의 없죠. 반면 한국식 아파트 단지는 공동정원,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공유 작업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 더 퓨처의 거주자들은 이미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말 요리 클래스, 독서 모임,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실까지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의 마을,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미국의 건축 규제와 표준은 여전히 전통적인 주택 양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많은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면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래 주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식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책입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한국식 주거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 퓨처의 거주자들은 평균 40%의 에너지 절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거는 우리 삶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바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미래에는 아마도 미국식 주택과 한국식 아파트의 구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두 문화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얼마 전 한 어린 건축학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모건 씨, 15년 전에 자신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라고요. 혁신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제게 그런 예상치 못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과 미국의 주거 문화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를 변화시킨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돌과 스마트홈이 가져올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 문화의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왜 앞다투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로 이주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알렉스 모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